부산친구 시민 여러분, 박영철 의장님과 동료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옥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포함 1동, 포함 3동 더불어민주당 한가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부산친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구정이 나아가야 할 정책적 방향과 해법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는 저출생 초고령화라는 거대한 시대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우리 구정이 반항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선제적인 변화를 이끌 것인지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아의료 공백 해소와 노인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두 가지 핵심 과제를 통해 우리 부산 친구의 미래 설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의로 맞벌이 가정의 절실한 고충을 해소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친구를 실현하기 위해 출근 전 어린이 병원의 구체적 재원 확보 전략에 대해 묻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왜 이 정책이 우리 주민에게 필요한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애기 아빠가 출근하기 전에 새벽 5시 반에 나와서 지금 오픈 대기를 적고 저희가 접수를 하고 온 거거든요. 근데 사실 원래 9시 진료 시간이 되면 기본적으로 평일에도 뭐 대기가 20몇 명, 30몇 명 시작부터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병원에서만 2시간 넘게 기다리다가 움직여야 되니까 일하시는 분들은 엄청 힘들어지죠. 출근이 안 되니까요. 워킹맘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죠. 사실은 아침에 아기를 병원에 갑자기 가게 되면 엄마들이 보통 하게 되는데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갑자기 연차나 반차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되게 눈치가 많이 보이고 저도 사실 그것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 입장이라 그렇게 되면 견력 단절도 없어지고 가게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사실은 이런 것들 때문에 엄마들이 일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보니까 이게 생기면 너무너무 좋죠. 네, 출근 전 어린이 병원은 아침 7시부터 오전 9시 사이의 외래 진료를 지원함으로써 소아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 보장은 물론 부모님들의 돌봄 부담 경감과 실질적인 일 가정 양립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355회 임시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이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주무부서인 보건소의 답변을 보면 그간 관내 병원들의 간담회도 열고 다각적인 노력을 했으나 의료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막대한 예산 수반이라는 현실적 장벽에 부딪힌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과 임시의 발언 이후 추진 기간이 짧았던 점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향후 이행 계획에 대해서는 서면 질의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사업의 정책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17.7%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본 의원 역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가장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깊이 고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재정 여건만을 핑계로 주민의 절실한 요구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업의 동력을 확보할 해법을 고향사랑기부금 활용해서 찾고자 합니다. 김은진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근 전 어린이 병원 지원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김은진입니다.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 목적과 취지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에 재정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는 동시에 지역 균형 발전과 나아가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3년 1월 1일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3년에 최초 시를 했죠. 예.
그럼 현재까지 적립된 고향사랑기부금의 총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작년 연말 기준으로 이자 발생분까지 포함해서 3억 6,700 3억 6,700만 원. 조성. 그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일반 기부에 해당되는 거죠. 예, 지정 기부는 해당되지 않는 예, 거죠. 저희들은 아직 지정 기부를 지금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하지 못하고 적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 하반기 구정질문에서 동료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국장님께서는 청년 문제 해결 등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무료 보육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적극 활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현재까지 사업 추진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3년도는 원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홍보, 이 제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홍보를 했었고 24년도에는 구의회에서도 이제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부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공모를 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 50건이 접수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심의를 통과해 보니 어떤 단순 지원성 사업이나 공공성, 창의성도 부족하고 또 조성된 기금이 너무 작다. 이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사업에는 활용 못했고 오히려 기금 조성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는 필요성이 조금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기금의 활용보다는 저희들이 기금 조성에 조금 더 온오프라인 홍보라든지 알고 계시는 어떤 기부자 예우 관계 이런 상호 우리 자매 결연지와의 상호 기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담대품 품목을 조금 더 확대하고 이런 부분에 조금 치중했기 때문에 활용은 못했고 그리고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16개 구군 중에 저희들이 이제 한 4등 정도 기금을 확보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구의회 구정 질문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 4년 차에 접어듭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우리 3월 이제 연초에 운영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사업이나 지정 사업에 대해서 기부금을 활용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자.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방침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직까지 활용을 예. 못 했다는 예,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기부금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통장에 쌓아 놓았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적립만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이 기대하는 모습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작년 10월에 우리가 구에서 고향사랑기금 운영위원회를 첫 번째로 개최한 적이 있죠. 예. 예. 당시 심의원 중 한 분이 목표액 10억 원 달성 이전이라도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기금을 활용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다면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죠. 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그 기부금법 법의 이제 11조에 보면 한 4가지 정도 있습니다. 조금 말씀드리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 보호, 지역 주민 문화예술 복원 등의 증진, 시민 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이 등이 있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와닿는 사업을 조금 말씀드리면 타구나 타 시도에는 하재 안심 멀티탭을 지원한다든지 어린이집 안전조끼를 지원한다든지 취약계층 무료급식 사업 등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국장님이 많이 알고 계시고 충분히 사업 발굴도 가능했으리라 보는데 그동안 우리 구가 기금 활용 방식이 너무 좀 안일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타지자체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전남 담양과 영양입니다. 이게는 소아의료기관 확충 및 운영 지원을 위해서 지정기부 사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 고흥군의 경우에는
모금 종료 전임에도 불구하고 목표액을 106%나 초과 달성하고 기부자들의 굉장한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부산의 인근 경쟁 지자체를 할 수 있는 해운대구도 지난해부터 난임 부부를 돕는데 이 기금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은평구는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 사업 외에 다양한 지원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지자체는 주민의 수금 사업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앞으로 이 적립금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그동안 활용은 안 했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기금 조성이라든지 이렇게 좀 노력해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부터는 사실 이제 저 고향사랑 기금을 활용하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도 환기 차원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고 또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 기부자들이 이 성과를 알아야 더 기부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위기 아동 지원 사업이라든지 뭐 저소득층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라든지 작년 구정 질문에서 아까 말씀하신 지역 현안 사업 등을 발굴해서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출근전 어린이병원 지원에도 기부금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출근전 어린이 병원을 기부금으로 지원한다면 그건 지정기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련 부서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이 이제 추진되는 게 결정이 된다면 저희들 부서와 충분히 협의도 하고 이제 공모를 통해서 고향사랑 기금 운영 계획에 지정기부 사업으로 반영하는 등 고향사람 운영 심의위원회와 의회 심의 절차 등을 행정 절차 등을 거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향사랑 기부금 운영 계획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이렇게 반영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 기금으로 사업비 전체를 감당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구 예산도 물론 투입이 필요하겠죠. 이 출근전 어린이 병원 같은 핵심 정책을 지정기부 모델로 잘 설계한다면은 그 과정 자체가 우리 구의 아동복지 강화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알리는 홍보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기부자의 효능감도 높이고 정책의 동력을 얻는데 이보다 좋은 마중물은 없다고 보는데 국장님도 이 취지에 동의하십니까? 예. 이 계획을 결실을 보려면은 기금을 총괄하는 행정자치과와 주무부서인 보건행정과가 한 팀이 되어서 실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2004년부터 시행한 국12 보조 사업이지만 단순히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을 집행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고 고도화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산진구청 집행부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질문을 통해 부산진구가 노인 일자리에 대해 가지는 정책적 관심도와 미래 대응력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오경미 주민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놓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복지국장 오경미입니다. 국장님은 구정질문 답변자로 첫 번이죠. 네, 처음입니다. 좀 떨리시겠습니다. 네, 많이 떨립니다. 예. 저는 뭐 매번 하지만 저도 이렇게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혹시 작년 하반기에 본 의원이 진행했던 구정 질문 내용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예. 당시 본 의원은 우리 구 노인 인구수의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노인 일자리 사업량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5,844명을 기록하면서 16개 구군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사업량을 확보했습니다. 네. 적극적인 행정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외형은 커졌을지 모르지만 수행기간 확대와 일자리의 질적 개선이라는 본질적인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노인 일자리 사업의 규모, 즉 최종 사업량이 확정되고 예정되는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노인 일자리 사업 규모는 전년도 대비해서 853명이 증가한 5,844명이며 예산은 284억 4,600만 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최종 사업량 확정과 배정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총 사업량과 예산을 확정하여 시도를 통해 구군에 배정하고 구는 사업을 총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지역 여건이나 수행기간의 역량,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기간별로 사업량을 배분하고 수행기간은 참여자를 모집하고 선발하고 사업단을 운영하는 등 현장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구 사업량을 보면 공익활동사업이 3,762명, 역량 활용 사업이 1,500명, 공동체 사업이 582명, 합계해서 5,843명입니다. 네네. 네. 공익활동 사업은 노인이 취약계층 지원 및 소득 보전의 어떤 성격이 있고, 네네. 역량 활용 사업은 노인들의 숙련된 기술, 전문성, 경험들을 활용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이런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2007년까지 보건복지부가 노인 인구의 한 10% 수준으로 일자리를 확보하고 역량 활용 및 민간형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네. 예. 특히 올해는 전문성을 갖춘 베이비붐 세대의 어떤 경험을 지역사회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인 역량 활용 사업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러한 국가 정책에 발맞추어서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역량 활용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량 활용 강화 사업이 전체 사업의 지금 26%를 올해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을 좀 살펴보면은 스마트 정보 코디네이터 사업이라든지 학교 돌봄, 보육시설 지원, 그다음에 하아 건강 파트너, ESG 자원순환 및 환경 관련 사업 등으로 해서 총 1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26% 정도의 역량 활용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역량 활용형 2027년까지 40%를 맞추려고 그러면 한 1,000개 정도의 일자리가 역량형으로 더 할당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런데 제가 주신 자료나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구에서 역량 활용 사업이 공익형 사업과 역량형 사업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은 경로당의 보드게임 전수 같은 사업은 네, 어떤 단체에서 하는 사업은 역량 활용 사업으로 되어 있고 어느 사업 단체에서 하는 것은 공익 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역량 활용 사업이 자칫하면은 변형된 공익 활동 사업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그 분류함에 있어 가지고 역량 활동이라든지 공익 활동에 혼재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그 성격이 역량 활용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에는 이 부분을 역량 활용 사업으로 분류하는데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일자리 창출의 어떤 성패는 수행기관의 전문성 또는 발굴 역량에 달려있다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네. 그렇다면은 작년까지 우리가 수행기관이 9개소였습니다. 네.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7개소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그 중에서 감소한 2개소 중 한 곳이 구청이 수행기관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네네. 예. 우리 구청이 수행기관에서 빠지고 수행기관이 감소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처럼 작년까지 9개 기관에서 7개 기관으로 이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부 기관에서 운영상 역량 부족이나 이런 지정 요건 미충족으로 해서 한 개 기관이 감소되었고 그리고 이제 구에서 추진하던 직접 사업이 올해는 수행 기관으로 위탁한 결과에 따라서 2개 기관이 감소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지금 전체적인 7개 수행기관이 평균 32.2%가 증가가 됐습니다. 업무량이. 네, 그리고 어느 복지관의 특정 복지관은 91.4%가 증가를 했습니다. 네, 노인인력개발원에서 발표한 노인 일자리 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행기관의 애로사항 1위는 업무 가다, 복잡성, 2위는 담당 인력 부족, 업무 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지관 같은 데는 본연의 업무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본연의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물량만 몰아주면은 실적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 지금 노인 일자리를 수행하고 있는 그 기관들이 의원님 말씀처럼 복지관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복지관에서 그 수행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그 사업을 이제 배정을 하고 있는데 그 인력 부족이나 이런 문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잘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이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동일하게 인원 증가가 안 된 곳이 3곳이나 됩니다. 네. 예.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분들에게 가중한 업무가 부담이 될 것 같으니 그냥 형식적인 처리 절차에 의해서 행정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런 상황에서 본의원은 7개 기관만으로서 노인 일자리를 충분히 발굴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네. 국장님이 혹시 수행기간 확대라든지 향후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수행 기간이 지금 7개 기간이 현재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수행을 완전히 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어쨌든 사업량이 더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사업 유형도 다양화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공개 모집 등을 통해서 신규 기관을 발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신규기관 발굴에 대해서 필요성을 공감하시죠? 네네. 예. 이제는 노인 일자리가 단순한 환경 정비가 아니라 전문성과 숙련도를 어떻게 지역사회에 한류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노인의 경험을 제대로 살릴 고숙련 일자리를 어떻게 찾아낼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게 복지부수인 가족지원과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일자리 산업과나 취업정보센터와의 협업이 본의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다른 부서와의 협력 방안이 있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이제 구청에서 일자리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가 일자리 산업과고 지금 일종의 취업정보센터를 이제
취업정보센터에서 구인 구직 매칭 중심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산업과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과 운영 방식에 약간 차이는 있지만 부서 간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일자리 산업과 등과 정보 공유를 통해서 구직 수요와 지역 일자리 동향도 파악하고 상호 연계 가능한 분야나 신규 노인 일자리 발굴 등에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와 협업 관계를 잘 고민하셔서 네,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역량 활용 사업에 대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광주 동구의 경우는 교통안전지수가 낮았다는 점을 착안해서 인후역 교통안전 데이터 조사단을 꾸려서 도로교통공단과 협업을 통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양천구는 재소자 면담 대면 상담을 진행하는 행복보호사 사업을 2026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일자리 신규 직무로 선정된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 사업처럼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일자리는 고독사 문제에 당면한 복지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는 우리 부산 친구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역량 활용 일자리로 어떤 사업을 추천하시겠습니까? 네. 이제 역량 활용 사업을 하려면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수요와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이제 디지털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돌봄이나 환경, 건강 등 지역 사회에서 변화에 대응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역량 활용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우수 사례를 접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은 일자리 발굴과 직무 설계를 해야 되는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들은 아마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산 진구청이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집행부에. 네. 서울 노원구 같은 경우는 고령 일자리 팀을 조직해서 구청이 직접 역량 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역량 활용 사업을 구청에서 직접 수행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구 역시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심을 잡고 직접 사업을 견인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직영 전환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네, 필요하다면은 인력과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께서 작년 한 해 동안 저희들 노인 일자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많은 제언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고 현재 구에서는 총괄 관리 기능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운영 방식의 다변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이제 계속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역량 활용 발굴 사업 등을 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 추진과 관련된 조직이나 인력 예산 등에 대해서는 사업량이라든지 참여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현재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규모를 산정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직영 전환 효과나 운영 여건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직영 확대 여부와 조직, 인력, 예산 확보 등 방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구에서 사업을 역량 강화 사업이라도 구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직영 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추진의 의사가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국장님이 직영 전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 변화하는 정책에 기민하게 대응하신다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과 관계부서에서는 수행기간 다변화와 직영사업 검토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필요성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단순 수치상의 성과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와 신노년 세대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일자리 질적 고도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진구 시민 여러분, 하나의 새로운 정책이 제안되고 현장에 도입되어 그 효과를 입증하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인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본의원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발로 띄워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구정지문을 통해 질의했던 정중앙 고원이 우리 구의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선제적 행정을 추진해 주신 관계 국장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의 문화 수준을 높여줄 버스킹 문화가 지속 가능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안을 함께 만들어 주신 보관 부서와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에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이번 구정 질문을 통해 버스킹 활성화 방안 또한 심도 있게 다루려 했으나 보관 부서와 실무 차원에서 추가적인 사안들을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내실 있는 정책 완성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질의는 서면 질문으로 가름하고 상세한 답변을 받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부산 진구 행정이 보여준 긴밀한 소통과 적극적인 협업의 정신이 오늘 본의원이 제안한 출근 전 어린이 병원 지원과 노인 일자리 정책에서도 가감없이 발휘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제안들은 단순한 검토에 그치지 않고 부산 진구의 뇌를 바꾸는 실질적 정책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의원이 구정생활 8년을 마감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제안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구청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